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일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양강도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0월 해산시에서 10대 학생 2명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 야한 영상을 시청하고 친구들에게 유포하다가 적발돼 처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산에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집합된 활주로에서 북한 당국은 10대 학생들을 공개 재판장에 세워놓고 사형 판결을 내린 다음 그 자리에서 총살했다고 하는데요. 공개 처형 이후 당국은 앞으로 한국 영화,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자, 강도행위 등 사회질서를 흐리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고 최고 사형에 처하게 된다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다 알다시피 북한은 2020년 12월 한국 영상물을 유입 유포하는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반동사상문화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도 미성년자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성인이 될 때까지 법 집행을 유예해왔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법 제정 이후에도 한류가 퍼지니까 경고 차원에서 미성년자 처형을 감행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세기말로 돌아간 것 같은 북한 당국의 처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철이 없고 어린 나이에 학생을 처형하는 것을 보면 북한 당국이 갈 때까지 갔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에서 10대부터 30대, 특히 10대를 중심으로 남한 말투를 따라하고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에도 그런 일은 흔했습니다. 오히려 잘 나간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도 남한 말투가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탈북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는 과시용이 아니라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게 남한 말투인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류가 만연하게 퍼져 있고 한류와 북한 사람들 사이에 괴리감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 당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외부에서 유입된 불법 영상물을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않은 모습이다. 소식통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남조선 드라마를 시청해 처벌받은 사람이 11명이라며 남조선 드라마를 봤지만 들키지 않은 사람도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해 외부에서 유입된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 당국이 각종 법률을 제정해 주민 통제의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마약과 외국 영상물을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당간부들 속에서도 마약과 남조선 드라마는 통제나 단속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 나돈다면서, 그렇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계속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반동사상문화법이 나왔을 때 오빠라고 부르지 마라, 남친, 여친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남한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부르나 싶겠지만 북한에선 오빠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고 이렇게 부르는 문화가 북한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의 영향 때문이라고 북한 당국이 판단을 하는 거죠. 문화를 빠르게 옮기는 건 언어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한류를 대하는 태도가 급진적인 이유는 결국 언어가 통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북한 당국이 남한의 언어부터 막겠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북한 김정은이가 국가보위성에 긴급 지시를 내려 북한의 당 간부들만 가는 학교를 급습을 딱 했는데 북한 당 간부들의 자녀 무려 170여 명 이상이 대한민국의 방탄소년단 노래와 또 아이돌, 여우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김정은이가 그 당시에 얼마나 대격려를 했습니까? 당 간부 자녀들까지 한류에 폭 빠진 북한의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아무리 한류를 막겠다고 지랄 발광을 해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한류는 이제는 북한에서 막을 수가 없는 뭐가 됐다? 유가증권, 기호가 됐죠. 기호. 자, 이런 속에 북한의 한류 유통 총책이 체포 후에 총격전을 벌였으며 귀신같이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 한류가 기적을 만들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가열차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가수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한류는 이미 통일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류가 북한 인민들에게는 소중한 하나의 기호, 또한 유가증권이 돼버렸으니 김정은이가 아무리 날뛰어도 이 한류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소식 헤드라인. 북한 최대 한류 총책과 조직원들 전부 탈출에 성공했다. 한류가 기적을 만들었다래. 자, 이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북한 최대의 한류 유통 조직망 총책 체포 후 총격전, 귀신같이 탈출에 성공. 김정은이가 난리 났다는 이야기죠. 자, 중국으로 피신했다는 소문. 이번 소식의 본질적인 핵심은 무엇이다? 한류에 빠진 북한의 안전원이 한류 총책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류하면 대한민국의 아이돌, 뮤직비디오, 영화, 드라마, 하물며 여러분들 그전 방송에서 강조했는데 백종원의 레시피까지도 북한 주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백종원의 레시피까지 한류로 분류되었죠. 그래서 백종원의 레시피로 북한 주부들이 요리를 하면 남편들이 어이구나 하고저 우리 이 아내 동물의 음식 솜씨가 늘었구나. 거의 어떻게 했길래 늘었니? 한때 그래서 백종원 레시피가 북한 주부들에게는 그야말로 선풍적이었습니다. 백종원 씨 레시피대로 하면 간단하면서도 아주 맛있게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한때 또 백종원 요리 솜씨 그 레시피를 다 적어가지고 북한의 주부들이 돌려가면서 봤는데 이게 또 터져가지고 김정은이가 백종원 요리책을 본 주부들 또 수십 명을 또 체포를 했었죠. 그만큼 대한민국의 한류는 단순하게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이것뿐이 아니라 다양하게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때는 여러분, 북한의 이 사이버 부대 해커들, 북한 정찰총국 산하에 있는 사이버 해커들이 대한민국의 컴퓨터 책을 얼마나 많이 선호하는 줄 압니까? 대한민국의 컴퓨터 책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거든. 아니 글이 말이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잘 봐야 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도 그렇고 다른 익명의 탈북자 단체들도 이제 대북 전단을 통해서 USB 보내겠다고 하죠. 앞으로는 김정은의 사생활과 관련된 USB와 또 그 김정은이가 앞으로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한 그 전단도 박상학 대표는 날려보내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김정은은 지금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충격입니다. 왜냐? 지금 이 한류의 그 역사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말씀을 안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한류의 유통 구조가 동북 삼성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또 동남아나 해외에 있는 출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이 한류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동북 삼성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게 되지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지요. 이 한류 유통망이 북한에는 엄청나게 달리기꾼들 서비스차부터 시작해서 이 유통망이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류를 돌아가며 보는 문화도 이미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 한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이번 소식에도 얼마나 한류가 퍼져 있으면 이런 한류가 기적을 만들었다라는 이 소식이 나왔겠습니까? 자, 이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올해 3월 북한 최대 한류 영상물 하고 USB 유통망 총책과 그 조직원들이 체포됐으나
사회안전성 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찰이죠. 사회안전성 감옥의 안전원들이 권총을 탈취, 총격전까지 벌이며 귀신같이 탈출에 성공했다라고 사리원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죠. 핵심적으로 북한 최고의 한류 유통망 총책이 잡혔는데 이 잡힌 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왜 잡았느냐? 이 중간책이 어떻게 하든 이 총책의 자리를 넘보고 안전원들과 짜고 총책을 가짜로 잡아서 안전부에 구류시켜 놓고 온갖 죄목을 다해서 고문하고 막 지랄 발광을 하다가 딱 보니까 아,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 영상물 얼마나 많겠습니까? 원본 같은 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뭐 기타 외에 원본.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해서 복사할 수 있는 장비, 최고급 사양의 장비. 아, 이거를 이 중간책이 변절자가 안전원들하고 짜고 내 거를 뺏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딱 눈치를 깐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이 한류 최대 총책이 벌어들인 돈만 수백억 원이랍니다. 수백억 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소식은 김정은에게 당연히 보고가 되지요. 그래서 당시에 사회안전성 담당자들은 전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라는 특별 지시가 하달됐고, 또한 북한 최대의 한류 유통망의 실체가 늘어나 앞으로 한류 유통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가 예고.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이제 갓 30대 초반의 한류 유통 조직 총책은 12살 때부터 장마당에서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알판, CD죠. 알판 세대, 알판 장사를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웬만한 한국의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그리고 미국 영화 등 그야말로 북한에서 최대의 한류 제조 유통회사의 총책으로 성공. 15년 만에 수백만 달러, 뭐 추측건데 한화로 약 500억 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이렇게 돈을 벌다 보니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한류를 넘겨받아 대대적으로 복사할 수 있는 중국의 최고급 컴퓨터까지 갖춰 놓았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5살 때부터 장마당에서 알판 장사로 사업을 하다가 이게 사업이 잘 되니 아예 큰 돈을 벌었는데 15년 만에 무려 500억 원 이상. 물론 이거는 추측입니다만 이 사회안전성 조소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계속해서 복사를 해야 되니 중국의 최고급 컴퓨터까지 차려놨다. 완전히 한류를 팔아먹기 위한 북한 최대의 회사까지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뿌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들이 뭐 이런 현상은 뭐 당연한 거지만 얘네들이 이제 팔아먹으려면 주로 어디에 팔아먹느냐? 이 잡혀도 빠져나올 구멍을 찾아야 되니까 주로 이 평양, 원산, 신의주, 평성 등 대도시, 요 돈주들하고 대방, 또 당 간부들한테까지 판매했다라는 게 사회안전성 조사 보고서의 내용. 자, 보고서에는 북한 최대 한류 유통 총책이 남조선 안기부와 짜고 공화국에 한류를 전파시키기 위해 공화국 전역에 대대적인 반공화국 자본주의 황색바람 류포 공작을 벌였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이지만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으면 당 간부들한테까지 팔아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체포가
체포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조직에서 변절하고 나간 또 다른 중간책에 밀고, 이 중간책은 한류 유통망 조직을 인수하기 위해 와이로 뇌물을 먹인 절친한 안전원들과 짜고 가짜 체포작전을 펼쳤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상부에는 보고하지 않고 마치 상부에서 특별 명령을 받은 것처럼 중간책을 체포하면서 총책과 조직원을 체포했다. 그리고 사회안전성 안전원들은 조직을 중간책에게 넘기고 총책은 가지고 있는 한류 영상물 전체와 고속복사기 등, 복사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복사기 등 컴퓨터를 안전원들에게 넘긴 후 1년 정도 구류 생활을 하면 풀어주겠다라고 사실상 짜고 쳤다는 이야기죠. 중간책, 변절자와 어떻게 하든 이걸 뺏으려고 짜고 쳤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총책과 조직원들은 이들을 이제 치고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총책은 우선 돈이 많으니까 이 안전원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척 하면서 또 다른 안전원들을 매수했다. 이들은 워낙 한류 유통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큰 돈을 안전원들에게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외로 매수가 쉬웠던 이유, 그게 무엇이냐? 이 안전원들도 전부가 다 한류에 빠진 장본인들. 안전원들도 한류 총책이 체포돼 들어오니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전원들도 한류에 빠져 있었으며 돈에 매수된 안전원들이 이럴 바에는 오히려 그 총책의 탈출을 돕는 게 낫겠다. 또 가짜 체포니까. 그래서 신참 안전원들이 그들의 탈출에 적극적이었고 직접 안전부에 권총 무기고 열쇠까지 넘겨주었다라는 전언. 총책과 조직원들은 이제 권총까지 손에 넣지 않았습니까? 이 탈출 날짜를 잡고 있다가 3월 중순경에 가짜 체포로 한류 영상물 원본과 기억장치, 복사장치 등 최고급 사양 기계를 도둑질하려 했던 중간책과 안전원들을 몰래 덮쳐가지고 포박을 해서 감옥에 딱 넣고 다른 안전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는 도중에 다른 안전원들이 총을 쏘자 같이 권총이 있으니 같이 총을 쏘며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을 하는 와중에도 누가 도와주었다? 한류에 빠진 안전원들이 도와주었다. 그 안전원들 두세 명은 이들과 함께 유유히 귀신과 같이 사라졌는데 이미 모 항구에는 사전에 미리 대기시켜 놨던 중국배, 그 중국배를 타고 총책과 조직원들, 또 한류에 빠져서 이들의 탈출을 도운 안전원들이 그 배를 타고 귀신같이 북한을 빠져나갔다.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서 WTR 소식통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류에 빠진 안전원들이 이번 기회에 차라리 한류 총책과 함께 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하고 우리가 탈출을 한 다음에 차라리 중국으로 가자. 여기서 중국이 왜 나오냐? 대부분 한류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북한의 한류 유통 총책들이나 여러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많이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얼마나 많이 사업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딱 갇혀 있다가 안전원들을 매수를 한 거지. 야, 나 돈 줄 테니까, 야, 이번 기회에 너의 안전원들 생활비 얼마나 벌어?
내가 돈도 줄 테니까 이번 기회에 나하고 뛰자. 그러니 안전원들 목돈을 주겠다니까 눈이 확 뒤집어진 거지. 알았어요 하고 무기고 열쇠 권총까지 싹 다 넘겨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번 기회에 튀자 하고 안전원들과 같이 튀었는데 WTR 소식통들은 한결같이 그 안전원들이 한류에 빠져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나. 한류가 기적을 만들었다. 또한 중국 배를 타고 북한을 탈출한 이들이 중국으로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어쨌든 북한 최대의 한류 유통 총책과 조직원들 또 기적을 만든 안전원들은 북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돈이 많으니 제가 봤을 땐 10중 8구 중국으로 갔을 겁니다. 자, 어쨌든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한류에 빠진 안전원들이 북한의 최대의 한류 유통 총책을 도와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한류를 많이 보고 얼마나 한국 영화를 많이 봤으면 에라 모르겠다 뛰자오 하고 안전원들이 확 바뀌었겠습니까? 그만큼 총칼보다 무서운 게 뭐다? 무난한 이야기입니다. 한류에 빠지면 정신없습니다. 자, 정성산TV가 계속 주장하는 캠페인, 우리가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가자 자유북진 통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